윤 대표님. 예. 최근에 갤럽 같은 유력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조사 같은 것을 거의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지율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그렇죠. 또 워낙 탄핵 찬성 진영과 탄핵 반대 진영이 첨예하게 대치하다 보니까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그런지 안 오고 있는데 일부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정당에 대한 지지도 조사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 저희들도 방송에서 어제도 다뤘습니다마는 월요일 되면은 나오는 게 리얼미터예요.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은 2일에서 3일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년 연휴 끝난 뒤에 바로 조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일에는 체포영장 집행이 있었던 집행을 하려다가 실패한 날이었고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은 45.2%로 아직도 꽤 높습니다만은 이 국민의힘도 34.4%로 부쩍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전 상황으로 지금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렇죠. 비상계엄 이전에 32.3%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2월 첫 주에 비상계엄 이후 26.2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한 8%, 9% 이상이 올랐지 않습니까? 9% 정도가 지금 오른 상황이에요. 민주당은 오히려 52.4%까지 올랐어요. 비상계엄 이후에. 그러다가 쭉 지금 50.3, 45.8, 45.2 이렇게 해가지고 격차가 거의 오차 범위 내까지도 이렇게 좁혀졌네요. 그렇죠. 하나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라가고 민주당은 지금 3주째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뭐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가 될 것 같아요. 이대로 하면은 국민의힘이 넘어설 것 같아요. 민주당을. 굉장히 이변이죠. 탄핵이 있고 비상계엄 때문에 국민 여론이 그렇게 들끓었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고 오차 범위 안에 지금 들어갈 정도라 한 주 만에 3.8%포인트가 올라가서 34.4%. 비상계엄 전에는 32.3%였거든요. 비상계엄 전보다 오히려 더 올랐어요, 지금. 지금 올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11월보다 오히려 더 거기는 또 그냥 이 약보합세, 하락세로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변 중에 이변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재명이가 너무 꼼수를 많이 쓰잖아요. 자기 재판은 늦추고 헌법재판소만 빨리 돌리고 또 대통령 그래도 현직 대통령인데 저렇게 체포까지 하러 가서 억지로 끌어내서 오랏줄을 묶는다는 게 국민 여론이 저건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심리가 상당히 많이 작용한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동정심, 이거 보수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겠구나. 자칫하면은 저 이재명이라는 희대의 어떻게 보면 저 권모술수의 대가, 사기꾼, 도덕적인 파탄자한테 나라 대통령 가겠구나. 큰일 났네. 이런 심리가 좀 많지 않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여론평판연구소라고 영어로는 KOPRA, 코프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3일, 4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체포 집행 이후죠. 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가 나왔습니다. 40%.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반대는 뭐 60%입니다만은 비상계엄 이후 첫 40%.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갤럽 지지율은 지난번에 14%까지 그렇죠. 뭐 이렇게 내려갔지 않습니까? 20%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마지노선이 깨졌었어요. 그 후로 조사는 안 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돌파했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40%를 돌파했고
그게 깜짝 놀란 게 2030 예. 젊은 층들 지지율이 40%에 육박해요. 예, 저 깜짝 놀랐어요. 저기 10대, 20대가 37%, 30대가 36%, 예. 40대는 이제 26%로 이제 40대는, 원래 40대는 아주 40대는 완전히 좌파죠. 예. 예. 50대가 이제 39%, 60대가 40%, 뭐 70대부터는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 젊은 층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이렇게 몰려인 거라고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호남을 충격적인 제외하고 일이에요. 지역적으로도 거의 40%를 넘고 있어요. 예. 대부분이 다 지금 지역적으로도 40%를 넘고 있고 네. 중도층도 35%가 나왔습니다. 전에 갤럽 조사나 이런 데서는 네. 겨우 두 자릿수, 네. 뭐 10몇 %, 11%, 14% 그랬는데 지금 이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조사에서는 중도가 35%, 보수는 물론 70%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여론전에서 상당히 잘 싸우고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결집을 한남동에서 한 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죠. 만약에 거기서 순순히 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순순히 체포돼서 서울구치소로 갔어 봐요. 예. 지지율 폭락했을 겁니다. 이제 끝났다고. 갑자기 죄인 모드가 돼요. 옷 갈아입고 하면은 금방 죄인 모드가 돼요. 머그샷 사진 찍고 하면은 금방 되는데 그 대통령 자리를 끝까지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저놈은 안 되겠다. 이런 위기감, 뭐 이런 게 상당히 작용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비상계엄이 뭐 잘못됐다고는 하는 게 국민 여론의 다수긴 하지만 그래도 법의 위법 뭐 위헌은 아니지 않느냐. 법은 지켰고 또 국회에서 그 통과되니까 해제한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동정심 같은 것도 좀 많이 작용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공수처가 제일 잘못했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아마 민주당 측에서는 자기 쪽 사람들이니까 공수처를 앞장 세워가지고 그렇죠. 수사를 해갖고 잡아넣겠다 했는데 이게 그렇죠. 역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완전히 국민들의 반발만 일으켜버린 그렇죠. 거예요. 경호처를 막 치고 들어가고 예. 대통령 공간 막 문 열려고 하고 이런 게 야 우리나라는 그럼 대통령까지 저렇게 끌려가는 나라인가? 아니, 법적인 예. 근거가 없는 예. 거 아닙니까? 예. 위법을 저지르는 불법의 행위를 하는 것이 공수처냐 이렇게 나와버린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 수사권도 없는 데서 예.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한테는 지난 총선 때 조국 당에 말도 안 되는데 조국 당 표가 많이 갔거든요. 예. 그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이 조국 딸 조민까지 이렇게 수사해서 기소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동정심이 많았다고 그래요. 아버지만 하면 됐지. 또 엄마도 했는데 뭐 딸까지 하냐. 뭐 이런 동정심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동정심이 굉장히 많은 국민이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몰아붙이는 게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일으킨 역풍을 불러일으킨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재명은 자기는 법을 안 지키고 요리조리 뺀질거리고 재판을 늦추면서 저렇게 막 공수처 시키고 저렇게 해가지고 막 몰아치는 거 누가 봐도 현직 대통령이 프리미엄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현직 대통령이 저렇게 큰 역차별을 받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동정심이 위기감으로 서로 뭉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국민의힘도 그동안 상당히 위축돼 있다가 이제는 그냥 큰 소리를 치고 나오는데 예, 국민의힘은 좀 이중적인 것 같아요. 참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거리를 두는 멀윤이라고 하고 또 친윤들 이 사람들은 아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한다. 아스팔트 위에서 싸워야 한다. 그 아스팔트에서 고생하는 저분들고 손을 잡고 우리가 같이 투쟁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나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지난번 윤상현, 이철규 의원 등 12명이 이미 한남동 그 관저 앞 시위에 지난 금요일이죠. 지난 3일 그 시위에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6일 날 친진 의원 40명이 넘는 의원들이 같이 시위에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공수처가 백기를 드는 바람에 헌재로 또 몰려갔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내란죄 빼는 거 그 잘못된 것이다.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비상계엄 이걸 잘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예. 또 아직까지는 탄핵 반대보다는 찬성 여론이 네. 훨씬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60, 70%가 그렇죠. 탄핵에 대한 네.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이 치러질 경우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를 했다고 할 경우 계엄 옹호당으로 그렇죠. 이렇게 낙인이 찍혀가지고 대선전 해보나 마나 아니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는 좀 거리를 두는 것 같은데 친윤들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런 것 같아요. 친윤들의 지금 주장을 보면은 저 전광훈 목사의 그렇죠. 자통당 주장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국민의힘이 세 가지 파가 있죠. 하나는 찐윤, 이 강성 보수층에 어필하는 찐윤. 오늘 그 용산 저 한남동에 몰려간 의원들하고 한 40명 가까이 되잖아요. 뭐 그 사람들이 주축이죠. 주로 윤상현, 김민전 뭐 이런 의원들, 이런 분들 왜 정광훈 목사 집회에도 참여하고 이미자 뭐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그 집회에도 참석을 이런 했죠. 분들 연고지가 이제 TK나 PK가 많고 전부 그렇습니다. 예, 또 어떻게 보면은 자유통일당 파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 자통당 파죠. 그렇죠. 친윤이 그러니까 이 자통당파하고 그 멀윤파가 나뉜 거예요. 지금 당권은 쌍권총, 권성동, 권영세 이 사람들은 조금 친윤이지만 조금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멀윤이라고 하죠. 그 권영세 원내대표가 그랬잖아요. 체포영장을 반대하는 거는 윤석열 지키기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권성동 비상대책위원장은 또 사과도 하고 비상계엄은 잘못한 거다 이렇게 분명히 했는데 지금 또 친하는 또 뭐 조경태 의원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지금은 이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고 하니까 찐윤 쪽에 좀 힘이 몰리는 셈인데 이게 자칫하면은 재발등을 또 찍을 수도 있어요. 정권을 차지하려면은 어차피 중도 젊은 층, 서민 이쪽을 좀 어필해야 되는데 지금 자유통일당 정광훈 목사랑 손자분들 그게 얼마나 표가 확장성이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 자통당이 지난 총선에도 뭐 비례대표를 뭐 67 한다고 했지만 2%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 황교안 그렇죠. 대표 시절에도 자통당 정광훈하고 손잡았다 완전히 폭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보수가 보수를 망친 거거든요. 내분이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 보수가 여기까지 온 건데 이 제가 보기에는 이 앞으로 미래를 가기 위해서 뭔가 컨센서스가 있고 손을 합쳐서 나가야지 무조건 저는 뭐 체포영장이나 이런 거 공천은 잘못돼서 그건 단일 대우한 거는 맞아요. 맞지만은 앞으로 대선이나 이런 걸 앞두고 볼 때는 중도 보수나 중도층 이런 중도 진보를 겨냥한 이런 쪽에 좀 당이 좀 하나가 돼야지 지금은 보수가 보수로 등치고 보수가 보수를 갉아먹는 지금 그런 형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하고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때는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에 순응했어요. 어떻게 보면 법을 안 따지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재판하라면 하고 했는데 지금 윤 대통령 어떻게 보면 정면 승부를 걸고 있거든요. 법하고. 그러니까 계속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어떻게 보면 뭉칠 거예요. 하지만은 그게 나중에 집권 선거를 할 때 그게 유리한가? 유리하지 않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뭉친다 한들 지금 지지율이 오른다 한들 그렇죠. 30% 중반인데 그렇죠. 국민의힘이나 이재명 지지는 그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0.73%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면은 그만이에요. 그렇죠. 그 0.73%가 앞으로 그 대선을 하면은 보나마나 근소한 차로 등락이 갈 건데 그 결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중도층이거든요. 중도층. 그리고 수도권. 영남 호남은 어차피 양쪽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결판이 나는 거죠. 충청권하고. 그러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는 게 이게 착시 현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좀 미래를 좀 보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의 주류가 윤 대통령하고 함께 간다. 제가 보기에는 다시 좀 생각해야 될 거가 있지 않느냐. 뭐 함께 가긴 가더라도 함께 가면서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좀 현명한 제2의 선택. 같이 탄핵의 강을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넜잖아요. 근데 지금은 계엄의 바다에 빠져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좀 빠져나가서 미래를 향한 이재명 비토 세력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을 규합해서 미래를 가는 보수가 좀 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친윤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옹호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정서적인 측면은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전체로 보면은 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어떻게 되겠느냐. 현재 자통당하고 손을 잡는다든가 부정선거 주장 세력과의 손을 잡았을 경우 그러면 대선에서 이길 수가 있느냐. 정권을 재창출할 수가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렵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뭔가 비전을 제시를 하고 중도층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전략적 접근이 지금 제일 필요한 때 아닙니까? 그렇죠. 당에서도 지금 소장파들이 입을 딱 닫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진들이 나서갖고 입을 열면은 꿀밤을 자꾸 주워서 하니까 입을 닫고 있는 데다가 뭔가 좀 새로운 목소리들이 좀 나와서 좀 개혁적인 바람 이런 게 조금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은 싫지만 대안을 고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뭔가 좀 이정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쌍권총 저 사람들은 언제적 사람인데 저런 간판으로 어떻게 앞으로 선거를 치를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인식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 시청자 여러분, 녹화가 끝난 직후 앞에서 언급한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뉴데일리 의뢰로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가 나와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9.6%로 급등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3.1%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무려 47.4% 지지율이 나와서 여당 텃밭인 대구 경북 TK 46.2%보다 높았고요. PK 41.7%, 충청 38.9%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9.6%, 30대 42.2%, 60대 40.8%, 그리고 70대는 무려 56.6%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반면 40대 50대는 30% 안팎으로 여전히 낮은 지지율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8.8%로 민주당 33.7%를 5.1% 앞서는 이른바 골든 크로스를 기록하면서 완전 역전되었습니다. 민심의 흐름이 무섭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조사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